핵심 세 번째입니다. 동기발전기 동기속도, 단절권 계수, 분포권 계수, 그리고 유기기전력. 동기발전기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죠. 특히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동기속도, 극수와 주파수에 관계되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동기발전기뿐만 아니라 유도기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본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파수를 구하거나 극수를 구하거나 또는 동기속도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동기속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P분의 120F. 요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냐면 결국은 동기발전기에 대한 유기기전력이죠. 유기기전력,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E는 4.44에 KW, FW, 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특히 이 부분 주파수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기속도, 이것에 의해서 주파수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 내용 잘 기억하세요.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얘는 RPM입니다. 여기서 RPM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죠? 얘는 분입니다. 분당 회전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당 회전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가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RPS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뭐가 되죠? 권선계수라고 하는 거죠. KW는 권선계수. 권선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코일을 감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코일을 감는 것을 권선법이라고 하죠. 전기자 권선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선법에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고상권, 회로권, 2층권이 되고요. 교류기에서는 단절권하고 전절권이 있어요. 그때 단절권을 쓰고, 그 다음 집중권하고 분포권이 있어요. 그때 분포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상권, 회로권, 2층권, 단절권, 분포권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계수를 권선계수라고 불러요. 단절권과 분포권을 감아주는 이유,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요게 있습니다. 고상권, 회로권, 2층권으로 감는 이유는 왜? 기전력을 크게 만들려고, 이게 목적이고요. 단절권, 분포권 하는 이유는 파형의 개선입니다. 파형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파형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고조파, 요것을 제거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절권 계수 앞에 얘가 붙어 있어요. 얘가 고조파 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파. 그 다음 분포권 계수 앞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3차 고조파를 제거한다 그러면 요게 3을 넣고 요 계수가 0이 되는, 다시 말해서 KP라고 하면 단절권 계수인데 얘가 3차 고조파다라고 하면 사인의 2분의 여기에 3 베타파이가 되거든요. 이 베타파이가 0이 되는, 그럼 여기 3차 고조파 이렇게 되겠죠? 3차 고조파가 0이 되는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감아주면 제3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런 분포권 계수와 또 단절권 계수가, 여기 권선 계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문제가 출제된 바 있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얘를 감아주는 이유,
이런 것들이 결국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파형을 개선한다. 물론 단절권으로 감음으로써 좋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권선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분포권으로 감아주면은 냉각 효과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형의 개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베타, 얘는 뭐냐?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뭘 말하냐면 좀 힘들지만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극. N극이에요. 여기가 S극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중심에 이런 간격이 존재합니다. 요 사이 간격이 있겠죠? 여기 간격이 되는 거예요. 요 간격을 극간격이라고 불러요. 극간격, 다른 말로 극피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일을 감을 때 어떻게 감아주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똑같게 감아주면 극피치하고 코일 피치하고 똑같게 코일을 감아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전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감아줄 때 조금 짧게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감아주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단절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단절, 짧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요걸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요걸 뭐라고 하냐면 코일 간격이라고 해요. 자, 극간격은 자극과 자극 사이의 간격이니까 얘는 정해졌어요. 파이 라디안이에요. 전기적으로 극간격은 파이 라디안이에요. 코일 간격은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베타 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베타 파이를 파이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파이가 코일 간격이고 파이가 극간격이에요. 그래서 베타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 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Q. 이 Q는 뭘까요? Q는 슬로수라고 하는 게 있죠. 슬로수.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홈수라고 불러요. 그것을 극수와 곱하기 상수로 나눠주는 것을 Q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매극, 매상당 슬로수라고 불러요. 매극, 매상당 슬로수. 이 매극, 매상당 슬로수가 1이다 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중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매극, 매상당 슬로수가 2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분포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슬롯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코일을 감기 위한 홈이 있죠. 여기다 코일을 넣잖아요. 이렇게 코일을 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일을 넣는 이런 홈, 요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죠? 슬롯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홈, 슬롯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게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극당 상당으로 몇 개냐, 이걸 따질 때 집중권, 분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포권으로 감으면 파형이 개선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전력이죠. 그리고 방금 봤던 이렇게 되어 있는 단절권 계수와 분포권 계수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권선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 계수가 기전력과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3이 곱해지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단자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발전기는 기억하세요. 무슨 결선되어 있습니까? 교류발전기잖아요. 동기발전기는 항상 Y 결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동기발전기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리죠.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요 전압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하나의 기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기전력은 얘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단자 전압은 여기 전압, 요 사이의 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간 전압의 형태가 되어서 루트 3배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유기기전력이죠. 동기발전기 유기기전력을 계산하라 또는 단자 전압을 계산하라 라고 했을 때 루트 3배 되는 관계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제 봅니다. 극수가 6이고 회전수가 1200rpm이에요. 병렬 운전한대요. 자,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면 병렬 운전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4가지가 있었죠.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조건이에요. 뭐가 같아야 돼요?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병렬 운전하는데 이때에 극수 6하고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인 이 교류발전기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회전수하고 극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회전수하고 극수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회전수하고 극수의 관계.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병렬 운전 조건에서 주파수가 같아라.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이 얘기가 되잖아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거든요. 그러면 주파수가 같아라. 주파수가 일정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병렬 운전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따라서 속도는 극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얘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죠. 반비례다. 자, 극수가 올라갔잖아요. 맞죠? 그럼 이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속도는 1200보다는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들을 보면 다 1200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얼마 비율로 떨어졌느냐? 자, 반비례잖아요. 원래 극수가 6극에서 8극으로 증가했잖아요. 얘가 증가된 거죠. 그러면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꾸로 돼야 되겠죠? 얘는 증가한 거고 반비례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만큼 따라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예, 계산해보면 900이 나옵니다. 90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답을 하는 거예요. 비례 반비례 관계만 찾으면 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만 찾으면 금방 감소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무엇이 일정하다?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비례 반비례로 풀어도 되고 여기서 주파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파수를 구해서 주파수가 나오면 극수 8일 때 회전수를 구해도 동일한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비례식 말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주파수 F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본식 P분의 120F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20분의 NP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구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N이 1200이 될 것이고 극수가 6이 됩니다. 그리고 120이 되겠죠. 요러면 요게 나옵니다. 그럼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극수가 8이고 120에 여기 나왔던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요. 얘가 거의 900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봅니다. 3상 6극 54슬롯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매극 매상당의 슬롯 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몇 개냐?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매극 매상당의 슬롯 수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극 매상당의 슬롯 수 Q는 얘는 어디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분포권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포권이니까 요거는 한번 구해본 거고요. 이런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단절권을 물어봤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일단 한번 3상 6국 54슬롯이 나왔으니까 매극 매상당의 슬롯 수가 얼마냐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런데
완인수 문제 보잖아요. 그럼 요것도 물어봐요. 요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떤 전기자 코일이 두 변이 1과 8, 1슬롯과 8슬롯에 들어있다. 요 1슬롯과 8슬롯의 간격이 몇 개입니까? 요게 7칸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극간격은 얼마입니까? 극간격. 극간격은 얼마 나오죠? 54슬롯을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극간격이 얼마예요? 9죠. 9. 극간격이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일 간격이 7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매극 매상당의 슬로스가 Q가 이렇게 돼 있다면 베타는요, 얘가 베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베타를 구하게 되면 얘는 단절권을 계산하는 거예요. Q를 계산할 때는 분포권 계수, 베타를 계산할 때는 단절권 계수죠. 단절권 계수예요. 그러니까 KP라는 단절권 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 파이는 3.14가 아니에요. 파이 라디안이에요. 파이 라디안이란 얘기는 각도가 몇 도를 의미하죠? 180도를 의미하죠.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 3.14 집어넣으면 답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인에다가 2분의 여기에 180 디그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9분의 7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계산기 한번 눌러주면 0.9397 나와요. 0.9397. 자, 요게 계산기가 0.9397이 안 나오고요. 뭐 이상한 게 나와요. 이런 분은 계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D라고 돼 있는지 R이라고 돼 있는지 또는 G라고 돼 있는지 요게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요게 각도가 디그리로 넣었잖아요. 그럼 체크가 계산기에서 D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